힙하고 핫한 힙합 래퍼. 안녕하세요, 김세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준입니다. 아, 저희 드디어 완전체가 이렇게 다 모였네요. 네, 정말 참 힘들었습니다, 그죠? 네. 아니, 원래 가장 이제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온다 하고 저희가 정말 많이 기다렸거든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네, 그럼요. 거의 세상과 단절돼가지고 잘 지내고 왔습니다. 코로나도 이겨내시고 또 비도 뚫고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진짜 비가 장마 끝났다고 네. 나오기가 무색하게 그 다음 날부터 엄청 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평소보다 한 1시간 정도 일찍 출발했습니다. 근데 오늘 되게 빨리 오셨고요. 힙한 래퍼가 벌써 저희가 지난주에 한 주 방송을 하고 올라갔더니 힙한 래퍼가 뭐냐, 제목이 좀 신박하긴 한데 그 뜻이 좀 궁금하다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힙한 박상준 이사님이 또 별명이 힙상준으로 여의도에서 불리시잖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많이 서로 연구를 했는데 저희가 힙핫 래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랩하는 사람들이 힙합 종류의 한 종류잖아요. 래퍼도 있고 그래피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래퍼, 힙합하는 래퍼다. 그런 중의적인 좀 의미를 썼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상무님께서 이제 트렌드나 이런 그런 시류를 말씀해 주시고 또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맞춰서 설명하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운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힙하고 어떤 핫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러면서 좀 중의적인 의미로 힙합은 아니지만 힙핫 래퍼로 그렇죠. 또 그리고 좀 힙하고 랩을 핫한, 네. 랩을 운용을 하시고 랩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랩을 운영하는 사람을 래퍼라고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또 그렇게 한번 단어를 만들어 본 거죠.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힙핫 래퍼. 랩이 네. WARP인데 랩이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ER을 붙여서 래퍼. 맞습니다. 네. 아무튼 억지로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네, 좀 꿈보다 재밌게 해몽이라고.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상반기 들어서 지금까지 여러 이슈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고용 시장이 요즘 좀 좋잖아요. 그래서 미국 소비 쪽에 대해서 분위기가 좋나? 안 좋나? 또 궁금하시는 분들 많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2주 연속으로 미국 소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예, 우리 지금 벼르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지금 베케이션 얘기하려고, 그죠? 그쵸. 예, 어쨌든 소비가 지금 좋으니까 우리 베케이션 얘기하는 거고, 예, 휴가철이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소득 증가율이 워낙 높게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미국 소비는 튼튼할 것 같다. 이런 쪽을 저희는 보고 있는데 박상준 이사님 어떻게 봐요? 저는 이제 이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소비 이야기하면서 소비의 극단화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코로나 이후에 더 좀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최근에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비가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 와중에도 극단화되는 소비에서 또 우리가 잡아야 될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은 또 다른 그런 정보를 좀 준비했습니다. 양극화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늘 솔직히 되게 멋지게 두 분 하고 나오셨잖아요. 저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 처음 입어보신 거 아니에요? 평생? 두 번째는 그렇죠. 처음이에요, 사실. 이런 패션은 제가 항상 제 패션을 마음에 안 처음입니다. 들어 하시고 아니야. 제가 언제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냥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불편한 것 뿐입니다. 네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백캐플레이션. 네. 베이케이션 플러스 인플레이션 맞아요. 네. 요즘에 이번 휴가철을 딱 그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두 분은 휴가를 다녀오셨는지 어떤지 좀 궁금했거든요.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 네. 오늘이 휴가 복장으로 입고 왔어요. 집에서도 그냥 이렇게 입고 있어요. 그럼 홈캉스 하셨어요? 홈캉스? 네. 휴가가 아니라 코로나로 일주일 쉬셨죠, 그죠? 네, 거의 일주일 넘게 격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사님도 안 다녀오셨구나. 네, 아직 못 갔어요. 두 분 다 아직 휴가는 정식적으로는 안 가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뜨거운 여름을 이겨냈던 나만의 홈캉스 비결이 있었나요? 저는 호캉스가 없고요. 지금 아직 휴가도 못 갔고 게다가 또 우리 집에 그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벌써 일주일 내내 지금 이열치열을 하고 있습니다. 고치는데 앞으로 일주일은 넘게 걸린다네요. 그래서 지금 이 더운 거의 사우나를 지금 열심히 하면서 이열치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몰려서 그런가 보네요. 네, 정말로 수요가 많이 몰렸대요 지금 요즘에. 저는 격리하면서
창문을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양쪽 다 열어놓고 뜨거운 공기와 에어컨 공기를 동시에 느끼면서 약간 바닷가에 있는 기분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견딘 것 같습니다. 호캉스 맞네. 네. 그리고 두 분이 또 여의도에서 스타일 좋은 걸로도 유명하신데 나만의 이 호캉스 룩이라던가 이번 휴가철에 이런 트렌디함을 좀 이런 걸로 좀 포인트를 줄 수 있겠다 하는 노하우 팁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튼 이거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불편한데 네. 이사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하와이 같은 데 가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그런 데 가면 사실은 뭐 베이케이션 룩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 나시 입고 편한 거 입잖아요. 쪼리 신고. 전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샌들을 좀 멋있는 걸로. 샌들을 뭐 샌들. 아무튼 네, 이쁜 걸로. 삼지다스만 아니면 되죠. 그러면 이제 멋지게 차려입고 숙박시설도 되게 좀 인상 깊은 이런 곳으로 가면은 더 추억이 오래 남잖아요. 예전에 다니셨던 이제 휴가지 기억에 남는 시설이 있었을까요? 저는 또 역시 이제 하와이겠죠. 하와이. 거기에 그 이름 까먹었는데 그 이영애 분이 결혼하신 리조트가 있거든요. 네. 야, 거기 정말 좋더라고요. 그 막 그 돌고래도 있고 그 거북이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리조트가. 근데 다시는 못 돌아가겠죠. 너무 비싸니까. 저는 아직 하와이를 못 가봤습니다. 네, 미국 영주권자였는데 하와이를 못 가봤어요. 가셔야겠네요. 네, 근데 내년에 가셔야겠네요. 저는 이 휴가지 막 이렇게 그 무더운 쪽 그런 쪽보다는 물론 제가 스노클링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도시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쪽, 유럽에 정말 멋있는 도시들 많잖아요. 정확히 요즘 트렌드랑 반대. 알겠습니다. 조용히 있겠습니다. 네. 아니 요즘 트렌드가 관광지에서 휴양지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야기하는 종목들도 다 그런 거랑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하는 종목 리조트 회원권을 사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가셔야 그래서 가야 됩니까? 네, 저는 25년 전에 신혼여행도 6박 7일을 갔다 3박 4일로 제주도 아니죠. 일 때문에 중간에 자르고 다시 일에 복귀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워커홀릭 맞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아니 요즘에 확실히 뭐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SNS를 봐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휴가를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행 수요가 눈에 띄게 확 늘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한 그런 여행 수요 트렌드는 좀 어떤 분위기일까요? 사실 항공기 운항 건수가 이제 가장 뭐 저희가 볼 수 있겠는데 이게 거의 이제 2019년도 수준으로 살아났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확 꺾였다가 지금은 서서히 올라와서 오히려 많이 살아났고 인천공항만 가보더라도 당연히 예전같이 막 붐비지는 않는데 코로나 한창 심할 때처럼 사람이 너무 없고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제 어떤 항공기 운항 대수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2019년 정도 수준에 이제 근접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됐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하와이에 실시간으로 제가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비행기를 트래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펠로시 대만 갔을 때도 막 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걸 가지고 보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대표적인 휴양지로 뽑히는 게 우리가 하와이 얘기도 많이 했지만 하와이잖아요. 그래서 하와이로 가는 항공기 대수라든지 이런 실시간 움직임을 보면은 확실히 전 세계 그림을 딱 놓고 보면 이제 북미 쪽에서 하와이 가는 비행기는 예전만큼 많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붐비는 상황이고 다만 아시아 쪽은 아직까지도 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 좀 뜨문뜨문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왜냐면 아시아에서 하와이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데가 일본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많이 안 가고 한국은 아직 많이 가는 편이지만 수요가 예전같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북미 쪽에서 하와이로 가는 항공기는 이미 굉장히 많이 살아난 게 실시간으로 확인이 좀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트렌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들 같은 거를 좀 보면은 이게 과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험 위주의 관광지
이런 데를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신혼여행도 유럽 가시는 분들도 많고 했었는데 최근에 바뀌는 트렌드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너무 지치고 사람들 너무 많이 붐비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경계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관광지보다는 휴양지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가 최근에 또 엄청 많이 한국도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조사를 해보면 해외여행을 코로나 있어도 가겠다 뭐 이런 결과들이 좀 많이 있고 이게 아까 양극화도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쪽에서는 휴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죠? 이제 휴포족이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쪽은 또 굉장히 럭셔리한 여행지를 많이 찾는 그런 성향들이 좀 많이 이제 휴가를 양극화되고 포기하는 있어요. 사람들은 소득이 적은? 뭐 아무래도 저희네요. 네, 저희는 우리 소득이 없나요? 우리 이거 어떡하지? 남 얘기처럼 하다 보니까 휴포자가 됐네요. 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휴가를 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휴양지이기 때문에 더 비싸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뭐 시청자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행지 다 비싸요. 비행기도 비싸고 여행지도 비싸고 그런데도 비행기 딱 꽉꽉 차서 가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양극화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현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제가 본 뉴스 같은 거를 보면은 빙수, 호텔에서 파는 빙수, 뭐 애플망고 빙수 드셔보셨나요? 오늘 드셔보셔야 돼요. 한 10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거 지금 평균적으로 한 8만 원 정도 한다고요. 이게 과거에 신라 호텔에서 처음 나왔을 때 5만 얼마였나 그랬죠. 그것도 몇 년 전이에요. 5만 얼마. 그걸 먹는다고 어떻게 먹지? 막 사람들 근데 줄 섰거든요. 지금은 가격이 줄 서요. 심지어는 뭐 가면은 없어가지고 애플망고 빙수 없다고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팥빙수 막 먹고 오고 막 대체제도 한 6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굉장히 비싼 빙수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그게 맛이 특별한 거예요? 아니면 이제 분위기와 배경과 여러 가지를 함께 이제 굳이 먹는 이야기하자면 이제 설빙의 애플망고 빙수는 냉동 망고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지금 막 까가지고 까서 그렇게 해오는 그런 빙수에 좀 차이가 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거를 뭐 느끼실 굳이 따지자면 오랜만에 제가 청담동에 고센을 가가지고 제가 팥빙수를 하나 시켜서 혼자 먹었거든요. 이게 25,000원이더라고요. 그 혼자 드셨어요? 네, 너무 먹고 싶어갖고 한번 먹어보려고. 그것도 비쌌는데 지금 10만 원이라고요? 25,000원 정도, 25,000원도 사실은 비싸죠. 근데 동네에서 파는 빙수들도 거의 이제 18,000원, 2만 원 가격대 하더라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단어가? 백해플레이션. 백해플레이션? 네. 확실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백해플레이션.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이 고급 휴양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인데 코로나 걸리면서 느낀 건데 제가 코로나 처음 걸렸거든요. 지금까지 잘 피해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속으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거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했는데 결국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워하셨잖아요. 그럼 옛날부터. 저는 KF94죠. 그것만 여름에도 막 그것만 쓰고 다니고 저처럼 진짜 이렇게 했던 사람도 없는데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 그 노력이 왜 했지? 어쨌든 간에 제가 느낀 건데 이 코로나가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에 또 느낀 게 뭐 언젠가 또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여행을 갈 때 이런 위험을 리스크를 감수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클럽 매드 같은 데 있잖아요. 리조트 형식. 그런 데에서 도입한 시스템 자체가 뭐냐면 원스톱인 거예요. 거기에 도착해서 PCR 테스트하고 뭐 이런 수속 자체를 거기서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라는 얘기는 결국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그런 서비스가 이제는 먹힌 시대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좀 슬픈 현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엔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코로나랑 같이 살아가는 살아가야 되겠네. 그런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의 여행의 양상도 조금 바뀔 것이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다뤄볼 종목이 바로 관련된 종목이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 종목이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힐튼 호텔 그리고 힐튼 월드와이드 이렇게들 보통 알고 계시는데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굳이 나눠서 우리가 헷갈리는데 보는 이유가 있으니까 나눠놨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페리스 힐튼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페리스 힐튼이 힐튼의 지분이 있을까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없어요. 없어요? 페리스 힐튼은
힐튼 가의 손녀는 맞아요. 네. 근데 지분이 사실 없어요? 그 힐튼 월드와이드는 지금 지분 자체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소개하면서 힐튼가의 상속녀는 맞아요. 근데 힐튼의 호텔의 상속녀는 아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힐튼의 아버지가 부동산 개발이나 이런 걸로 지금까지 부를 이뤄놓은 거고 힐튼의 할아버지가 힐튼 그룹의 파운더인가 그런데 이미 재단으로 다 넘겨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페리스 힐튼하고는 관련이 없는 회사다. 네. 그래서 왜냐면 페리스 힐튼 막 기행 같은 거를 보면 네. 근데 그것도 찾아보시면 이거 다 기행이 계획된 거다 이런 얘기 재밌는 거 많거든요.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뭐 그러면서 힐튼 호텔 괜찮은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제가 힐튼 호텔 밸류에이션 구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상관이 없어요. 둘이 상관이 없는 회사이고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이랑 힐튼 월드와이드도 다른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협력사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네. 힐튼 인터내셔널이 우리가 흔히 아는 밀레니엄 힐튼이랑 뭐 네. 콘레드 호텔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데인데 네. 그 안에 원래는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이 하나의 부서였거든요. 하나의 부서였다고요? 사업 부문이었는데 지금 이제 성장성도 워낙 빠르고 하다 보니까 분리시켜 버렸다. 네. 근데 둘이 이제 상장을 완전 분리시켜서 상장시켜 버린 거고 네. 관계사가 아니에요. 네. 다만 이제 협력사 정도로만 좀 협력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는 좀 다른 회사다. 이렇게 네.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저도 이제 숙박 시설, 약간 여행, 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골프도 좀 많이 치고 테니스도 많이 치고 뭐 락 페스티벌도 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프라이빗한 럭셔리한 이런 것도 즐기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버하는 호텔 시장에서의 성장성 어떻게 보시는지 이러다 많은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네. 기존에도 사업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랑 별개로 네. 이게 타임쉐어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 타임쉐어 모델이 한국에서는 많이 익숙해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임쉐어라는 모델을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원래 코로나 전에도 성장을 하던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었고 네.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어떤 일시적인 현상으로 완전히 여행업계가 안 좋으면서 무너졌었는데 네. 그 당시에 얘네는 다이아몬드 리조트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다들 힘들어할 때 오히려 외형을 성장시켰다. 네. 더 커져버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타임쉐어를 하는 회사 중에서는 제일 큰 회사가 돼버렸다. 네.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고 네. 앞으로도 지금 원래 성장하고 있던 거라는 것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계속 성장할 거라는 네, 가정이 네.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프라이버트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네. 좀 플러스 알파가 좀 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의 정확한 회사가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질문을 잘 주셨는데 네. 우리가 별장이라고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별장을 가지고 있으려면 뭐 우리가 저기 가평, 뭐 별장 한국에서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꿈은 막 하와이에 별장 갖고 있고 네. 싶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지비가 너무 많이 너무 들어요. 많이 들죠. 내가 1년에 한 1, 2주 많아야 뭐 몇 달씩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는데 관리인 둬야 되지 뭐 관리해줘야 되지 너무 그렇죠, 비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그러면은 좀 벗어나고자 해서 해외 공동 소유 별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 별장을 여러 명이 같이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얘기를 나눠서 하면 되겠죠. 뭐 1월 달 쓰고 2월 달 쓰고 3월 달 쓰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둘 다 지역에 국한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타임쉐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이 타임쉐어는 뭐냐면 1년에 한 주를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1년에 한 주를 언제고 내가 이제 가서 거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타임쉐어를 하나의 리조트가 한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지역에 국한되잖아요. 네. 근데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이나 요거를 하는 회사 3개 있습니다. 네.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 메리어트, 그 디즈니 이렇게 네. 3개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특징이 다 큰 회사들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리조트를 내가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개를 쓸 수 있다는 그죠, 그런 그죠. 특징이 있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얘네가 시작한 사업인데 네. 지금은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이 제일 크다. 왜냐면은 다이아몬드 리조트를 인수하기 전에도 제일 컸었는데 네. 지금 인수해서 제일 커져 버렸고요. 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살짝 설명했던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이랑 힐튼 인터내셔널이랑 다른 회사라 그랬잖아요. 다른. 우리가 남산가면 있는 밀레니얼 힐튼이 이쪽이거든요. 콜레드랑. 요 두 개가 관계사는 아니지만 협력사기 때문에 네. 요 포인트를
힐튼의 아너스 클럽 포인트로 바꿀 수 있어요. 쓸 수도 있다. 그러면 네네. 힐튼이 보유하고 있는 호텔이 총 6,7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요거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으로 타임쉐어 쪽에서는 거의 가장 큰 기업이 된 그런 사례죠. 이렇게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좀 상회한 것 같은데 재무적으로 이번 실적 말고 전반적으로는 탄탄한 기업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매출 비중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회사는 이제 부동산 쪽에서 42%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부동산. 그 다음에 많이 발생하는 게 클럽 앤 리조트 매니지먼트 쪽. 요게 32%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낸싱 쪽이 15%, 렌탈이 11%인데 각각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약간 부동산 쪽이 제일 큰데 요게 뭐냐면 저희가 만약에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에 이제 그 타임쉐어를 산다라고 하는 게 회원권하고 타임쉐어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요. 회원권은 우리가 뭐 대면 콘도 이런 데 사면은 그 콘도의 방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요 타임쉐어는 힐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60개 리조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북미 지역에 있고 하와이에 있고 일본에 있고 다 퍼져 있어요. 근데 요번에 다이아몬드 리조트를 인수하면서 80개가 더 생겼습니다. 그럼 총 140개 리조트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요 중에 하나의 건물에 있는 하나의 방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서는 회원권 취득으로 되는데 미국 내에서는 부동산 취득으로 분류가 돼요. 제가 실제로 산다고 하면. 그래서 부동산 등기 같은 것들을 하고요. 요게 또 큰 장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자식한테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그 타임쉐어 리조트권을 사면 평생 그냥 가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이제 인수가 되고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이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쪽 매출 비중이 42% 정도가 된다. 42%.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거 요게 한 83% 정도 되고요. 에이전트 끼고 파는 게 17%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는 요거를 SKMNC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대행으로 팔고 있거든요. 에이전트로 팔고 있거든요. 요런 모델이 한 17%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 클럽 앤 리조트 매니지먼트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제가 취득을 했어요. 근데 관리비를 내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원베드룸도 있고 투베드룸도 있고 우리가 갈 때 뭐 오션부, 파셜, 오션부 요런 거마다 다 가격이 틀리거든요. 틀리겠죠. 근데 투베드룸 하나로 예를 들자고 하면 매년 이제 관리비가 2,300불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2,300불을 내야 돼요. 관리해 주는 거예요. 뭐 힐튼 베이케이션 해서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1년에 1주를 사서 2,300불을 1년에 내잖아요. 근데 1년이 52주예요. 그러면 52명이 다 팔렸다는 가정하에 52명이 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1년에 2,300불씩 낸다. 반만 했다고 가정하면요. 이게 뭐 한 59,800불 정도 되거든요. 반 정도만 샀다. 그러니까 52주 중에 26주만 팔린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도 1년에 5만 불이 넘게 들어와요.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에. 근데 이게 제가 요 투베드룸을 살려고 하면 59,800불이거든요. 59,800불 주고 사고 매달 관리비가 저 같은 사람한테 여러 명한테서 나오니까 사실은 요쪽에서 나오는 수입이 굉장히 짭짤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비가 이 사람들한테 받았다고 해가지고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 고정비잖아요. 요 고정비에다가 팔리는 대로 받으니까. 관리비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클럽 앤 리조트 매니지먼트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부동산도 팔고 관리비까지 계속 들어오는 받는다. 현금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요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10% 다운 페이먼트 먼저 해야죠. 계약금을. 그리고 나머지는 3개월 뒤에 완납하면 되는 조건이거든요. 보통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데 요 3개월 뒤에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3개월 뒤에는 자동으로 자기네 대출로 전환이 돼요. 근데 이게 대출이 16% 넘어요. 연이자. 금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고리재금. 이게 국가별로 다 다른데 얘네가 이자 수익이 평균적으로 14.3%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지출하는 이자가 있잖아요. 요게 한 2.9% 정도 되니까 순이익이 이자 순이익 마진이 이자 수익이 11.4% 정도 돼요. 그래서 요 15%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렌탈 쪽 11%는 뭐냐면 재고가 있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하와이에 건물을 딱 줬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파는데 안 팔린 재고들 있잖아요. 요 재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바로 팔리면 좋은데 안 팔리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제가 딴 거를 살 때 계약 조건에 그런 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 익스클루시브한 이제 조건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중한테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니까. 하지만 올드 인벤토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고 팔리지 않은 구재고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렌탈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이 갖고 있는 재고에 대해서는 렌탈을 할 수 있다는 계약 조건에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자들, 그러니까 산 사람들이 그런 걸 수용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파는 그런 어떤 그 렌탈, 단기 렌탈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투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팔 때 그냥 뭐 광고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경험을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 30불 정도? 1박에 한 300불인가? 하여튼 굉장히 싼 가격에 해가지고 투어를 시켜줘요. 네. 그래서 와서 경험해보고 파는 거거든요. 요게 체결률이 20% 정도 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예전에 한국에 그런 블로그 중에 이런 거 뭐 카드 열심히 잘 쓰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신혼여행 때 요거 투어 가가지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후기 같은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투어하고 나서 세미나 참석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압박이 있겠죠. 체결률이 20% 넘잖아요. 그거는 뭐 막 몽둥이 갖다 놓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엄청난 압박으로 한다. 그래서 후기들 중에 나 당했다. 신혼여행 막 그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막 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실제로. 그래서 하고는 싶어. 그래서 했는데 3개월 뒤에 파이낸싱으로 넘어간 거예요. 16% 넘어가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부담되는 거 뭐야 이게. 예, 뭐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매출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취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의 개념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리셀 개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리셀 시장이 미국하고요, 일본이 제일 커요. 왜냐하면 미국은 당연히 걔네 거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가 하와이랑 굉장히 교류가 활발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하와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일본 사람들이 리조트 많이 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리셀 시장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뭐 스니커 리셀 시장 있듯이 그런 데서 사고 파니까. 네. 근데 문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리셀 시장 형성이 안 됐어요. 아직 안 됐겠네. 한국에 제가 알기로는 440만 명? 하여튼 굉장히 조금 갖고 있어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리셀 같은 거 찾아보면 지금 이게 제가 아까 6만 불 정도 말씀드렸는데 네. 거의 반값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 조사하기 위해서 힐튼에 가서 제가 이게 다 조사해온 거예요. 그래서 왜 리셀가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물어봤더니 이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가치 상승이 되잖아요. 네. 옛날에 산 사람들은 지금 반값에 팔아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엄청나게 남기는 수익이 케이스가 났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급매. 아까 같이 압박에 못 이겨서 샀는데 16% 감당 못 하겠어. 그러니까. 급매하는 사람들. 뭐 이런 물량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싼 가격인데 리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시장이 형성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개인 통해서 하는 거라서 그런 리스크가 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재무적으로도 알아봤고 안에 이제 트렌드에도 얼마나 적합한지도 알아봤고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앞으로의 향후 전망은 어떨까?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또. 아무래도 그 이제 다이아몬드 리조트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 리조트라는 회사가 네. 그 타임쉐어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회사였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인수를 하면서 네. 힐튼하고 제가 이제 준비한 표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네. 이제 힐튼하고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이랑 경쟁사들이랑 비교를 한 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호텔부터 완전히 럭셔리까지 봤을 때 힐튼이 가장 제일 크게 커버리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은 어느 정도 업스케일부터 완전 럭셔리까지를 감당을 하게 된 거예요, 요번에. 네. 근데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에 있는 포인트를 힐튼 아너스로 전환을 해서 여기까지 쓸 수 있으니까 사실은 저렴한 거부터 럭셔리까지 요번에 다 커버를 할 수 있게 돼버린 거고요. 네. 메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좀 럭셔리 쪽에 치중이 되어 있고 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가족들은 좋죠. 디즈니 리조트 많으니까.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한정돼 있잖아요. 많이 이제 여러 군데 없다 보니까 네, 그렇겠죠. 그런 한정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사실은 힐튼이 요번에 제일 규모가 커질 거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6만 불 정도 투베드룸 말씀드렸는데 요 가격은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리조트를 작년에 인수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따져봤을 때 60개를 쓸 수 있던 게 80개가 더 늘었다. 그럼 140개 정도를 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가격이 프리미엄이 더 붙을 수밖에 없고 자체적으로 아마 가격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명품 주식들 말씀들 할 때도 이제 네.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런 럭셔리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고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네.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이아몬드 리조트가 제가 이제 요번에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요. 리조트, 그러니까 M&A가 딱 됐을 때 굉장히 둘이 융합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경영진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까지 해서
1.5억 달러니까 한 2천억 정도의 비용 세이브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까지는 1.2억 정도 세이브가 됐대요. 네. 근데 가장 큰 게 재밌는 게 구조조정. 좀 슬프게도 구조조정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리조트를 인수해서 힐튼화 시키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요게 올해 8월, 지금 8월이네요. 8월부터 해가지고 본격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완료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용자들이 다이아몬드 리조트를 힐튼 브랜드 아래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가격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가격 결정력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심이 상당히 많이 생기네요. 이번에 한번 이제 장만하시는 거 고려해 보시게요. 네, 제가 베케이션을 안 가서. 그거는 제가 상담을 더 상세하게 드릴 수 있어요. 네네네.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좀 해볼게요. 네네네. 레캡플레이션. 네네. 네, 그럼 유동훈 상무님께서도 이 미국의 소비 관련된 종목들 많이 들여다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박상준 이사님께서 네네. 내용을 좀 더 많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면 좀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소비에 있어서 지금 얘기 쭉 들어보니까 그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투자 개념으로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멤버십 항상 멤버십 생각했는데 이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미국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미국 GDP의 70%가 사실 소비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개인들의 지금 순자산 가치라든지 개인들의 펀더멘털이 워낙 튼튼하니까 개인들이 소비를 할 것이다라는 게 초점을 맞춰서 종목들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종목 리스트를 쭉 뽑아 보니까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이 3위로 올라오더라고요. 매력도가 높다라고 올라오고 뭐 다른 종목들은 좀 틀리죠. 소비라는 게 정말 다양하니까. 네. 그 크록스. 크록스가, 예, 크록스가 엄청 잘 나가요. 1등으로 올라왔어요. 요새 엄청 잘 나가요. 예. 크록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부킹홀딩스. 그러니까 여행 예약해 주는 쪽.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베케이션. 이렇게 지금 사실 요 세 종목만 봐도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중에서 펩시가 그 다음으로 올라오고요. 또 그 밑이 나이키, 그 다음 스타벅스, 치폴레 이런 식이거든요. 보니까 어쨌든 저희는 요즘에 소비 업종 계속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요 세 종목, 크록스, 부킹홀딩스,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요 정도만 들여다봐도 상당히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상무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종목들, 뭐, 크록스 신고, 예약하고, 호텔 놀러 가고, 가서 이제 콜라 한 잔 마시고, 딱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쉬워요. 이 종목이 이렇게 질문 몇 개로 끝날 종목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이 아쉬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글로벌 스탁소라고 해가지고 제 개인 채널을 그때 유튜브 나와서 하시잖아요. 네. 그 방송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만든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론 이게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가신다고 있진 않을 거예요. 제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는데 네. 거기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볼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그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에 대해서 뭐 결론 지어가지고 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전반적으로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렇죠. 네, 여행 행태가 좀 변하고 있어서 맞죠. 이쪽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오너십 비즈니스, 그러니까 타임쉐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즈니스 쪽에서는 얘네가 제일 굳건하게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고 네. 이번에 다이아몬드 리조트 인수하면서 캐파를 완전히 늘렸다. 네. 사실 작년같이 여행업계 다 힘들어서 막 난리일 때 인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니, 자신감이 이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네요. 네. 성장도 있고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렇죠. 예, 좋은 그러면서 종목 많네요. 오너십의 매력이 확대가 됐으니까 아마 오너십을 갖고자 하는 고객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재무 구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자사주 매입 승인에 대해서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네. 5억 달러 승인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기간이 무조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5억 달러 무조건 해소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사주 매입 승인이 났다는 것 네. 자체가 이거 배당을 주지 않는 주식이거든요. 승인이 났다는 것 자체가 주주 친화적으로 이제 뭔가 베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한번 들여다보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관심 네.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 소비와 관련해서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이란 종목을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